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을 심판하라입니다. 그동안 서해 피격 사건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하는 형태를 보고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해산돼야 되겠다라고 6년 전부터 외로운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영주 대표라든지 정부영 대표라든지 또 다른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법무부 앞에서 우리가 5만 명 이상, 그때 당시에 약 20만 명 이상이 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련된 서명을 받아서 국회 법사위에도 제출을 했고 또 법무부에도 제출을 했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것을 계속 무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련된 민주당 아우대에 관련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은 저와 똑같은 생각이 국민들도 들 거로 봐요. 이것은 2024년도에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그것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댓글로 많은 응원과 어떤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을 심판하라.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수많은 헌법을 법률적으로 위반하고 활동한 구체적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왜 민주당과 진보당이 해산돼야 하는지 말씀하시어 제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정당 해산의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경에서 발표하고 증언했던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거짓된 발언을 국회와 국회의 국감장에서 다수에 걸쳐 21대와 22대까지 지속해서 선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된 감사원 감사 자료가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바 정당 해산을 통해 적법성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경 연평도 양상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던 동생은 국가의 구조나 송환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투 속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비극적 상황을 국가의 기관들을 동원해 실종을 인지한 시점부터 자진 월북을 조작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고 이들은 범죄를 범죄로 되엎어 국민 전체에 잘못된 안보관을 보여준 악랄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안보와 안보관이 무너지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가와 정당이 보여준다면 가장 큰 위협으로 국가의 존재는 위태로워지고 국민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기능을 감독하고 바로잡는데 이들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제 헌법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는 국민의 안전에 있어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하고 하나가 된 안보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무가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고 살인이 되도록 방치한 박지원이 있고 사성장군 출신 김병준은 끊임없이 거짓과 조작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으로 군의 최고 지휘관들의 사계를 저한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으로 안보를 훼손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자들만 있는 게 아닌 다수의 국회의원이 21대부터 지금까지 동생의 죽음에 거짓된 선동을 일삼고 있는 바 정당 해산의 명분이 차고 넘칩니다.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저에게 찾아와 자진 월북 인정을 해유 협박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바 정당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민주당은 동생의 사망 5년 동안 저를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숫자가 많다 하여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스스로가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바 정당 해산을 통해 이들의 잘못을 국가와 헌재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와 정당이 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권리를 정당 스스로가 외면한다면 심판을 통한 정당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포기한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심판 결과가 명백해져야 제대로 이런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의 직무유기와 살인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심판 요구입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대국민 거짓 발표를 통해 스스로 중대한 범죄를 자인했으며 국가의 존재 이익을 망각하고 적대국 북한의 구조나 송환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저질렀던 직무유기와 국정농단의 심판과 단죄가 없다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헌법이 묵인하는 사례로 남아 힘없는 국민의 죽음과 고통을 국가가 외면했다는 크나큰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적대국이 우리 국민을 위협해 헌법이 잘못된 저들의 만행을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 안정된 국가의 존재 이유와 헌법의 중심이 살아있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보장성을 국민을 위한 확고한 자주성을 심판해야 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민주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책임과 막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였고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의 심판도 헌법이 강력하게 처벌하여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아 힘없는 국민도 자유와 인권의 보장성을 유지해줘야 하는 법치의 준엄함과 평등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원에서 1년간 조사하여 밝혀낸 경악스러운 사항들은 조작과 은폐, 거짓 수사 발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 바 잘못된 자들의 권력의 사용이 심판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심각성을 헌법이 스스로 무너지는 내란적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가 뒤바뀐 상황을 초래하였고 범죄가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국가와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헌법이 외면하여 고통의 삶을 가속하게 만들어 힘없는 국민은 하소연할 기반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끔찍한 문재인의 재임을 강력한 헌법이 시시비비를 바로잡아 추악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은 심각한 범죄로서 잘못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고 조작 선동하는 비극의 역사를 제대로 심판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상권 분립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은 자기들만 권력을 독점하려는 반민주적 독재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이며 문재인의 만행을 헌법이 강력한 의지로 무례함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입법부이지 범죄와 사법 리스크를 덮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잘못된 범죄들을 바로잡아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숫자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오만한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 해산된다는 교훈을 헌법이 존재적 가치로 보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4년도에도 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정당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또 탄핵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이죠. 내란은 뭡니까? 하수가 고수를 무너뜨리는 게 내란이 아니겠습니까? 예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메이저가 마이너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내란은 여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더러운 욕망을 뒤엎기 위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이 좌파 민주당 또 공산당 빨갱이 국가전복 세력들은 그동안 끊임없는 이 프레임의 정치, 프레임의 공작, 프레임의 그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동생을 자진 얼북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계엄을 했으니까 내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엄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된다면 계엄도 불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12.12 사태나 뭐 이런 거 5.18이나 이런 거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뭐 계엄이다라고 이것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선동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국민 저항권이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는 우리가 장점을 배워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지속적인 프레임의 어떤 공작을 펼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병주, 이 글에도 나타나 있듯이 박지원이나 김병주, 이놈들은 가장 더러운 추악한 모사꾼이에요. 모사꾼. 한 놈은 모사꾼, 한 놈은 선동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기어 돌아다니면서 큰소리치고 국민을 선동하고 마이크를 잡고 떠든다는 게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범죄자의 서구리,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의 발전은 없을 것이고 두고두고 역사의 오판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감사원 조사에 관련해서 무례하다라는 이런 못된 망언을 하면서 이 개자식은 자기는 편안하다 평온하다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처먹고 감자를 처먹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야 이 새끼야 라면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냐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며칠 전에 광화문 앞에서 어묵을 처먹고 거의 축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묵이 민주당 이 개자식들아 그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놓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국가 전복 세력들을 우리가 소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끝까지 민주당 정당 해산, 그 다음에 국가 전복 세력들, 좌파 빨갱이 공산당을 척결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